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인천에서 벌어진 사건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충격적입니다. 당시 정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한낮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다라고 하는데요. 한 차량이 60대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앞에 서 있던 네, 지금 영상이 나왔어요. 앞에 있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저렇게 들이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운전자가 잘못을 했죠. 근데 그 이후 상황을 보면은 조금 상황이 보셨어요, 방금? 발로 걷어찼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뒤에서 들이받치니까 아이고. 발로 막 걷어차고 손에 뭘 들고 와서 아이고, 유리창이 다 깨져버릴 정도로 저런 식으로 하고 지금 헬멧으로 보이는데 앞유리도 막 깨부쉈습니다. 일단 운전자가 앞을 보지 못하고 딸 결혼식에 참석을 하려던 60대 운전자였다고 하는데 내비게이션에 어떤 문구가 떠서 이거를 이제 지우기 위해서 잠시 전방을 주시하다가 잠시 다른 화면을 본 사이에 앞에 있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런 영상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자, 보신 것처럼 사고 당시 상황 블랙박스 영상이 고스란히 남겨졌습니다. 잠깐 보시고 얘기 이어나가죠. 죄송해요, 내가 이거 아니 못 보고 이거 보다가 했어요. 미안해요. 제가 미안하다 하잖아요. 못 보고 그랬지. 일부러 박지는 않잖아요. 내려봐. 아니 내리는데 미안하다 하잖아요. 내려봐. 아니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아요. 야, 뭐냐니. 아니 여기요 차를 막 부시고 있어요. 내리지 마세요. 경찰가 빨리 갈게요. 네. 아무튼 저 사건으로 승용차 운전자 다치진 않았어요?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요. 다칠 뻔했고요. 더 다치기 직전에 경찰이 빨리 출동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유리를 깹니다. 뒷유리를 벽돌로 깼고요. 깨지니까 벽돌이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까지 그대로 담겼어요. 벽돌도 들어오고 유리 파편이 흩날립니다. 그리고 지금 앞유리도 곧이어서 이제 헬멧을 계속 휘두른다거나 이러면서 유리까지 완전히 깨거든요. 이렇게 신고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도 그 도중에도 계속해서 좀 차를 부수는 모습이 보였어요. 100m 거리에 파출소가 있어서 신고를 받자마자 출동했기에 망정이지 더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순간 화가 치밀어 점점점입니다. 자, 일단 오토바이 운전자, 저도 요즘에 회사 출퇴근하면서 스쿠터를 몰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이 차가 받질 않을까 약간 좀 저도 불안하긴 합니다, 항상. 근데 일단 저렇게 되면 오토바이 운전자 입장에선 당연히 화가 날 수는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운전자들이 저렇게 행동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 저 사람은 어떻게 지금 진술하고 있나요? 일단 갑작스러운 사고에 화가 치밀어서 내가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이제 경찰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 차량 운전자가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분이 풀리지 않아서 내가 그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일단 오토바이 운전자는 20대였고 뒤에 있던 차에 탄 사람은 60대 그리고 경차 그리고 여성 운전자였습니다. 자, 승 의원님, 제가 이 기사를 좀 봤더니 오토바이 운전자가 지금 들이받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과연 이 차에 누가 타고 있었는지를 확인한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야 저런 난동이 시작이 됐다는데 일단 그것만 딱 봐도 감이 옵니다. 사실 이 전체적인 그림은 조금 더 저희들이 지켜봐야 되는 대목인데 제가 제일 먼저 일단 운전자분에게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건 아니면 모든 운전자분들에게 절대로 운전하시면서 이렇게 다른 어떤 조작을 하시는 게 가장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부딪혀서 분명히 이 운전한 첫 번째부터 사과를 했어요. 다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미안하다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갈수록 폭행의 정도가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자동차를 툭툭 몸으로 차다가 그다음에 자기의 헬멧을 벗어서 이제 유리를 때리고 다음 단계에서 뒤에서 이제 벽돌을 가지는 어떤 순차적으로 이게 제가 정확하게 순서적으로 시간적으로 맞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폭행의 정도가 증가하는 걸로 보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약자, 여성, 그리고 경차,
라는 점 때문에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60대 여성임을 확인하고 딱 차도 봤더니 이거 경차네. 만약에 지금 방금 화면에 나왔지만 그 경차 뒤에 있던 차량처럼 좀 고급 세단이었거나 또 운전자가 진짜 뭐 마동석 씨처럼 막 우락부락한 남성이었다면 순간적으로 저렇게 분노 조절이 확 이루어졌을 것도 같은데 말이죠. 사실 뭐 저희들이 여기 나올 때마다 매번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이게 사실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분명히 뒤에 있는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잘못했는데 그 있는 사람이 사과했을 때 정말 그게 남성이고 이건 정말 예를 드는 건데 그다음에 대형 세단이고 그다음에 거기 나오는 사람이 여럿이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과연 저런 행동을 했을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저기 있는 행동 자체가 일반적으로 자기가 뒤에서 굉장히 심하게 부딪혔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부딪힌 건 잘못했지만 그 부딪히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저렇게까지 행동을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저런 보복 폭행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그럼 각각 네. 어떤 좀 처벌을 받을까요? 일단 우리가 접촉사고가 났다고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치는 않았잖아요. 예. 저 경우는 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죠. 이건 그냥 보험 처리하면 되는 일이고 이건 그렇게 해결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저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헬멧이나 벽돌을 들어서 차량을 부쉈죠. 예.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차량을 부순 거니까 특수재물 손괴가 될 거고요. 근데 저 안에 있었던 그 60대 여성 입장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공포심을 느낄 만한 정도 행동이었기 때문에 특수협박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직접적으로 신체에 맞지는 않았지만 위협력의 행사가 있었으니까 특수폭행도 가능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특수상해죄. 왜냐하면 이 여성이 굉장히 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지금 정신과적 질환까지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예. 특수상해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는 저런 일이 좀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첫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